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비롯해서 요양시설과 교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포천의 군부대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유입 확진자도 매일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금 지역 발생 확진자가 39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해외 유입에 비해서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지역 감염 발생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서 지금 신규 확진자를 보면 지역 발생이 해외 유입의 2배 가까운 규모거든요. 지역 감염의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월요일만 해도 국내 신규 확진자가 4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전파는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감염 전파들이 되겠고 네. 잠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세였다고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알아보면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높고 특히 이제 방역망 관리 밖에서 그러니까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높고 또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대규모 유행이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소규모 집단에서는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정되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다시 재확산이 반복되고 역시나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다시금 수도권 집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지금 72.9%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 주로 사무실 전파가 좀 많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방역 수칙 준수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다른 사무실에서도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이 있었는데요. 여의도 증권가라든가 회계법인, 또 광화문 사옥이라든지 무슨 LG나 삼성, SDS 이런 데서도 생겼지만 대규모 전파가 일어나진 않았는데 아마 지금 발생하는 사무실은 주로 이제 좀 소규모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수칙 준수가 조금 미흡했던 사무실 중심으로 소규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초기에 증상이 없고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전파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무증상식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또 내가 또 상대방의 증상이 없다고 무증상이라고 방심하다가 또 전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좀 사무실을 매개로 한 감염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통한 감염도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가 내일부터 교회 방역 강화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과연 지금의 시점에서 해제를 해도 되는 것인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5월부터 계속 교회 소모임 중심으로 이제 자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방역 조치를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한교총이나 교회협의회에서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스스로 좀 잘하자 이런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7월 10일부터 이런 소규모 모임을 중지하고 이 규칙을 어기시는 경우에는 벌금형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 강화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해제를 하게 되겠는데 이런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걸 계속 하라는 뜻은 아니고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다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MT라든지 성가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고 축소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또 찬성하지 말고 반주로만 한다든지 이러한 교회에서 방역 수칙은 계속 잘 지켜주셔야 되고 또 이제 한교총이나 이제 다 모든 교회에서 참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방역 조치를 잘 지키는 노력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스스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별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 밤사이에 광주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어젯밤 10시에 긴급하게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한밤중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긴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192번째 확진자가 지금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감염 경로도 좀 불분명하신데 이제 발열이 있고 증상이 있는 일주일 지나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감염 전파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분이 이제 밤중에 이제 확진이 되시면서 또 이 지금 확진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접촉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인 3차, N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서 예. 좀 비상에 걸렸는데 지금 추가 감염되신 분들을 계속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음성 판정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인 잠복기라든지 또 추가적인 접촉자 빠진 동선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숨겨진 동선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앞으로 또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열 일주일 뒤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이제 지역 감염의 우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광주에서 확진되신 분들 중 대다수가 뭐 부녀회장, 통장 이렇게 좀 지역에서 발 넓게 활동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분도 많고 또 활동폭도 넓고 그래서 이제 다녀가셨던 주민센터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방역 수칙을 조금 더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하시고 또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방역 수칙을 또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업무를 좀 같이 하셨다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셨다면 또 추가적인 감염 전파 위험성을 좀 줄어들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 여부가 또 좀 주목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의 상황 저희가 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짚은 내용인데 군부대 내에서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서 좀 걱정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8사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17명이 확진이 됐고 가족도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긴 한데 지금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해당 부대를 방문했던 진로 상담사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혹시 이분을 통해서 전염이 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그 추가적인 역학조사 중이지만 이분이 부대에서 강의하실 때 마스크를 안 쓰시고 예. 강의를 하셨다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아마 이분이 마스크를 안 쓰시고 강의하는 과정 중에서 전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분들이 이제 군부대 들어가실 때 발열이라든가 증상 체크를 한 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무증상 시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괜찮겠지 하고 강의를 하시다가 아마 이제 장병들이 감염된 사례로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감염 위험성은 없는지 좀 역학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또 다양한 경로, 장병들이 뭐 휴가나 외출을 나갔을 때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외출 시 이제 그런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 교육과 안내들이 계속 장병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그 확진자가 3명 나왔던 러시아 선박에서 격리 중이던 선원 3분이 또 추가로 확진이 되셨는데 이분들 모두 그 확진 당시에 무증상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내에서 깜깜이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타실 때 감염되신 분도 있지만 지금 확진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타시면서 아무래도 배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면서 감염이 되셨고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은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 이제 잠복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선내 격리 중에 이제 양성으로 전환이 되면서 확진되신 사례가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같이 배를 타시는 분들끼리는 그래도 PCR 검사를 해서 감염 위험성이 없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배를 또 장기간 오래 또 멀리 타시게 되면은 그 선내에서 또 코로나 유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자국에서는 이제 선원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록 전에는 이제 뭐 혹시 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으려고 일부러 온 예, 것이 아니냐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음성이었다 양성이 되셨던 분들은 처음에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방역 당국도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던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 추후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군용기 2대가 현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한 분께서 이제 대기 중이시다가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도 했는데 일단은 군용기 2대가 출발을 했으니까요. 국내 이송 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은 이제 좀 별도의 생활치료 격리시설로 이제 이송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전수 PCR 검사를 받으셔서 이제 양성이신 분, 음성이신 분을 가려야 될 것 같고, 예. 양성이신 분들은 치료센터, 음성이신 분들은 격리시설에서 관찰하면서 양성이 전환되시면 얼른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분 들어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남아 계신 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족분들이 걱정이 크신데 아마도 이제 이분들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PCR 검사라든가 또 이제 의료진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지 또 감염되시더라도 좀 기저질환이 있고 젊으신 분들은 초기에 잘 관리를 하시면은 큰 합병증 없이 완쾌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 오시는 분들의 관리,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도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또 여당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라면서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의대생을 앞으로 10년간 4천 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마 이제 오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대 정원을 좀 늘리고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이제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이제 4,000명을 양성해서 의료 기피과, 뭐 소아외과나 뭐 흉부외과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의료 소외 지역, 시골이라든지 도서 지역 이런 곳에 배치를 하는데 10년간 이제 의무 복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양성을 해서 파견하고 의료 소외 지역과 의료 기피과를 양성하겠다. 예. 이제 이러한 계획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의료 체계라든지 어떤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워낙 크고 또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돼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거치면서 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공공의료의 실태라든지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건 실태를 좀 파악해서 또 그 원인이 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왜 시골 지역엔 근무를 안 하고 이런 흉부외과나 소아외과 같은 것은 왜 근무를 안 하는지 이것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니까 이제 왜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좀 의사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의사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이분들이 거기에 근무할 거다라고 너무 이제 단순화시켜서 좀 정책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변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라도 지금부터 당장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가면서 정원 확대 계획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정책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0년 공부시켜서 어떻게 보면 좀 일하기 싫은 데서 일하기 싫은 과를 10년 동안 억지로 근무하게 하는 것처럼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조금 뭔가 좀 근본적인 좀 효과적인 정책을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관련된 어떤 그 연구 보고서라든가 또 관련 토의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이 좀 도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공공의료 실태와 문제점들까지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